세 번째도 할 거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쌤이 유튜브 방송 어제 보여줬나, 내가? 9반. 너네는 내 유튜브 방송도 못 봤구나. 이거 유튜브에도 틀어줄게. 알겠습니까? 여기 있어도 되고 유튜브 가서 봐도 됩니다. 내가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이제 하거든요. 알겠어요? 애들이 너무 웨이론 그 화질이 너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이 해볼 테니까 볼 사람 일로 오면 됩니다. 알겠나요? 잠깐만. 내가 주소를 알려줄게. 채팅창에 잠깐만 보여. 채팅창에 선생님이 방금 주소를 하나 보냈는데 여기 가면은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실시간 라이브로. 알겠나요? 화질이 훨씬 좋아 여기가. 근데 대신에 좀 조금 늦어. 여기보다 좀 딜레이가 좀 있더라고. 대신 이제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쌤하고 대화가 안 되는 대신에 화질은 좀 더 좋더라고. 하여튼 너네가 선택해서 보면 됩니다. 웨이론에 남아있던지 유튜브 가서 보든지. 알겠습니까? 유튜브 보자. 몇 명 가 있노? 10명 왔네. 10명. 오. 환영합니다. 내가 여기 유튜브는 잘 확인 못합니다. 알겠어요? 채팅을 올려도. 웨이론으로 와가지고 마이크 켜고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일본의 침략과 국권 비탈. 아마 이거 한 3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3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 러일 전쟁 이후부터야.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뭐 조선 한반도에 대한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노려왔었죠. 청나라하고 싸웠고. 근데 또 그게 이제 러시아한테 제약이 당하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싸우는 건데. 그럼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 러일 전쟁의 배경. 그렇습니까? 이 러일 전쟁이 중요했거든요. 배경. 딴 게 아니고 이게 러일 전쟁이야.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같이 볼 겁니다. 그게 중요했으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이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얘들아 이 러시아와 일본 간의 주도권 경쟁이었었어요. 청나라는 이제 변수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청나라는 사실상 이제 뭐 동아시아에서 2등 국가로 전락해버렸죠. 청일전쟁 패배하면서. 그랬고, 자, 이 러일 전쟁 결과, 이 러일 전쟁 결과와 함께 전개됐던 게 우리나라 국권 피탈 과정이었습니다. 쌤하고 동영상을 미리 봤던 친구들은 이거 다 봤던 거라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나는 이걸 갖다가 거의 한 5단계 정도로 나눠서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국권을 잃어버리는 단계를 5단계로 설명했었어요. 첫 번째 단계. 알겠습니까? 러일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일본과 맺었던 중요한 조약이 하나 있어.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러일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승리를 거의 이제 확실하게 잡았을 때쯤에 이제 우리나라와 맺었던 두 번째 협약이 안 했습니까? 협약이 안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 있고, 그리고 얘들이 되게 중요한 건 바로 러일 전쟁이 끝난 후. 알겠습니까?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끝나요. 전쟁이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맺어졌던 너네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이거지. 알겠습니까? 화면 안에 있죠, 이거. 이거는 되게 너네가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 늑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은 너네가 잘 알고 있는 거라서 뭐 어려울 거 없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는 과정, 너네 을사조약 말고도 중요한 게 많다니까. 난 그래도 있잖아, 설명할 때 늘 강조하지만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교과서는 되게 한 줄로 그냥 설명하고 끝나요. 한 줄로 끝났지만 이게 사실 식민지로 갔는데 가장 중요한 조약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맺고 다 같이 줄줄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알겠나요? 자, 유튜브에 몇 명 있지? 확인해보고 올게. 유튜브에 9명 있네요. 9명.
자, 뭐 그거 봐도 괜찮습니다. 거기가 화질이 더 좋아서 필기할 친구들은 거기에다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배경.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배경은 러일 전쟁입니다. 알겠어요? 이 러일 전쟁인데 이 러일 전쟁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만주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였었어요. 만주. 동아시아의 가장 우리 1차 세계대전은 발칸반도였듯이 알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은 발칸반도가 문제가 됐듯이 뭐 중학교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러일 전쟁의 가장 그 핵심은 바로 이 만주에 대한 지배권과 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싸운 거예요. 누가? 러시아. 알겠습니까? 러시아가 만주로 진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은 한반도로 진출하고 싶었는데 PAN 되게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둘이 만나는 데가 바로 만주와 한반도였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 쌤이 이제 이걸 했다고 한번 봤다고 생각하고 좀 간단하게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황동민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화면. 자, 너무 화면 속으로 들어오면 쌤이 되게 훅 들어 이렇게 들으면 쌤이 되게 당황스러워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자 이해되죠? 이제 지금 이 시기는 자 다시 얘기하면 삼국 간섭 이후의 국제 질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삼국 간섭 이후에 알겠나요? 그래서 청일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전개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어떤 이 동아시아의 그 만주와 한반도를 놓고 벌이는 이 경쟁. 이 러시아는 사실상 얘기했다시피 그 바다로 나가는 중요한 항구를 얻으려고 했던 거였고 요동반도 알겠습니까? 이 리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리순, 여순 또는 리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역을 갖다가 사실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 삼국 간섭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일본을 몰아내고 여기를 지가 먹은 거잖아. 맞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러시아의 이제 극동함대라고 부르는데 이제 항구를 이쪽으로 개척한 거죠. 알겠습니까? 되게 요충지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 북경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바다로 나가는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니까. 어쨌든 러시아는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와 리순을 중심으로 이렇게 남진 정책을 계속 펴나갔던 거였고 그 중간에 있는 만주가 핵심이었죠. 만주. 델리만 좀 보고 싶다.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만주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1900년대부터 얘들아 의화단 사건 내가 다른 데는 설명했지만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만주 지방을 갖다가 사실상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이해됩니까? 지배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만주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도 이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도 러시아는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뺏겨버리면 이건 위험하잖아. 맞죠? 이쪽 지역 전부 다 지배해야 되는데. 일본의 입장은 이랬어요. 일본의 입장은 만한 교환론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와 협상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켰나 내가? 켰나요? 켰네요. 만한 교환론이라 해가지고 이 만주 지방을 갖다가 일단 러시아 양보하되 한반도는 일본이 지배하려고 한반도에 대한 이권 자체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러시아는 다 먹으려고 했었고 다 먹으려고 했었고 일본은 한반도만 떼줘 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게 협상이 안 이루어져요. 알겠습니까?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뭐 러시아도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갖다가 조금씩 양보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만주와 한반도를 갖다 하나로 보고 있었거든요. 떼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알겠나요? 대한제국을 갖다가 사실상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가 이거 만주를 갖다가 사실상 지배하면서 바다로 나오게 되자 가장 골 때리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골 때린다기보다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용인했다가는 안 되는 나라가 바로 누구였냐면 러시아는 한 세트로 움직인 게 바로 영국입니다. 알겠어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바다로 나온 걸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이해됩니까?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에 대한 어떤 지배와 이권들, 이걸 러시아까지 끼어들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가 바다로 나오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었고, 너네 청나라가 되게 헛소리 같이 힘이 약했지만, 이거 영국이 청나라를 갖다가 없애버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보루가 청나라로 봤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이게 놔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나라는 그래서 러시아 막으려고 되게 노력도 하고 자기 나라, 자기 영토 계속 침범해 들어오니까 영국하고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근데 이게 뒤집히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전략이 되게 완전 뒤집히게 된 영국으로서는 이걸 뒤집어야 다시 생각하게끔 만든 전쟁이 안에 있었어요. 우리 배운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청일전쟁. 1894년의 청일전쟁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뒤흔든 사건이었다고. 청나라가 이 일본한테 져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는 상대로서 청나라보다 일본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지. 영국 입장에서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게다가 일본도 마찬가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가지고 러시아와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영국의 어떤 그 외교 전략상, 일본의 외교 전략하고는 거의 일치하죠, 뭐. 이해됩니까? 청나라보다는 일본이 더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이는 게 있었죠.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사실상. 이해됩니까? 황동민 씨? 맞죠? 카메라 너무 들이댄다. 자, 그래서 얘들아, 쌤이 미리 찍어놓은 동영상에서 되게 강조했다시피, 러일 전쟁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거였어요. 1902년에 영국하고 일본이 뭘 맺었다? 동맹을 맺은 사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일동맹. 알겠어요? 제 1차 영일동맹, 1차야. 자, 1차 영일동맹이 1902년에 성사됩니다. 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일본은 이제는 강대국 사이에서도 인정받은 사건이야, 이거는. 알겠습니까? 강대국 사이에서도 영국에게 일본의 어떤 위상을 인정받은 게 바로 이 영일동맹입니다. 알겠어요? 영국은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일본이 최초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일본을 동아시아 전략의 파트너로 이게 컨택당한 거죠. 영국에게. 이해됩니까? 당연히 이 영일동맹의 목적은 뭐야? 영일동맹의 목적은 러시아 막아내는 겁니다. 러시아 막아내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1903년에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한반도에 대한 어떤 군사적 영향력까지 확대해 나가요. 이게 용안포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용안포 사건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게 용안포가 일단 어디냐면은 압록강 하구의 작은 동네입니다. 알겠어요? 이 압록강 알죠? 이게 압록강. 이 근처에 작은 동네인데, 이 지역을 갖다가 러시아가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점령이 아니고, 명분은 그랬어. 거기 산림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걸 지킨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압록강은 사실 국경이 되는 거잖아. 만주로 넘어가는 국경. 중국과 우리 대한제국의 국경이 되는 곳인데, 그걸 이제 러시아 군대가 이제 넘어와가지고 진주하기 시작하니까, 일본으로서도 화들짝 놀라죠. 한반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러시아 군대가. 영국으로서도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겠나요? 어제 전쟁을 다짐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였고,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 움직임, 이런 것들이. 여튼 용안포 사건을 겪으면서 일본은 사실상 전쟁을 다짐합니다. 알겠습니까? 전쟁을 다짐해요. 잘 보이나요? 조근영 씨? 자. 나 이제 유튜브에 있는지 웨일에 있는지 잘 몰라서 모르지만 물어봤습니다.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진도만 쭉쭉 나가죠 뭐. 진도만. 자, 그래서 얘들아 1904년에 드디어 터집니다. 1904년에 일본의 기습적인 공격. 알겠습니까? 그 당시 러시아 군대가 어디에 있었냐면 제물포에도 정박하고 있었어요. 제물포에도 정박하고 있었고, 이 본대는 위순과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습니다. 극동함대라 불렀거든요. 여기 이제 있었는데, 제물포에 있었던 이 극동함대 일부는 위순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진짜 본대는 사실 발틱함대 본대가 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너네 발틱 함대. 와. 이 러시아의 해군력이 어느 정도 됐을까? 러시아의 해군력, 그 당시 러시아 해군력. 바다가 부동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의 해군력이 귀여운 수준이 아니었다고. 표트르 대제국 때부터 만들었던 러시아 해군이 이 당시에 안 싸워봐서 그렇지 영국 해군만큼 되게 어마어마했거든요. 알겠습니까? 영국 해군도 당연히 그 영국 해군 막강 뭐 세계 1등이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러시아 해군도 그 귀여운 수준이 아니었다니까. 발틱 함대 이거. 근데 이게 지금 본대가 저기 진짜 말 그대로 발틱해에 있었어요. 너네 발틱해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밑에 있는 그 발틱해, 상트페테르부르크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아프리카 돌아가지고 인도양 건너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때까지 러시아가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전에 일본이 리순을 점령해가지고 점령하면 승기를 잡는 건데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러일 전쟁은 바다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리순을 점령하려고 하는 일본의 육군하고 러시아 육군 간의 전쟁 이게 이제 러일 전쟁의 핵심입니다. 알겠어요? 놀랍게도 일본 해군이 발틱 함대를 이어서 동해에서 박살내 버렸죠. 하여튼 이런 전쟁이 바로 러일 전쟁인데 어쨌든 1904년에 이렇게 뭐라고 러일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죠. 알겠습니까? 러일 전쟁이 시작됐고 중요한 건 이 당시 대한제국의 스탠스야. 대한제국은 어땠을까? 대한제국 누구 편 들었을까요? 러시아 편 들었을까? 일본 편 들었을까? 김성준 마이크를 켠 것 같은데요.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중립이요. 중립, 그렇죠. 교과서에 잘 나오고 있지만 이 중립을 선언합니다. 중립 선언. 되게 웃기지 않니? 차라리 러시아 편 드는 게 낫지 않았나? 그냥 대놓고 지금까지 러시아가 지금 친했잖아요. 그러다가 왜 막상 전쟁 나는데 왜 중립을 선언합니까? 중립을 할 거면 이미 옛날에 부들러 얘기할 때 그때 중립하시든가. 아니, 이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한제국이 갔던 길이, 뭐가 옳았는지는 그 당시 사람들은 되게 고민 많았겠지만, 중립이 선언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중립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제국 중립 선언했네. 알았어, 너네는 안 건드릴게. 이게 아니라고, 이 당시에. 알겠습니까? 일본은 대한제국이 중립을 선언하는 거 개무시하고 그냥 바로 인천으로 상륙해가지고 그냥 한양 점령해버리죠.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사실 그게 이제 한일 의정서예요. 자, 이제 이렇게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간단하게 무시합니다. 허무하네. 알겠습니까? 허무하게 그냥 일본은 이거 무시하고 대한제국을 점령한 거죠. 그리고 군사동맹을 요구해요. 이게 군사동맹이야. 군사동맹. 자, 이게 뭐냐면 한일의정서예요.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을 체결한 겁니다. 중립선언이 끝난 거죠, 뭐 그냥. 허무해요. 그러니까 국력이 약하니까 뭘 선언해도 그냥 개무시하고 그냥 체결해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얘들아, 이거 자체가 그냥 나라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군사동맹이잖아요. 일본에게. 그럼 그냥 동맹 맺고 난 뒤에 이게 뭐합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군대가 강한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제국 군대 뭐 약성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뭐 시위대, 진위대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군대에 동원됐던 것도 아니었고 일본이 사실 군사동맹을 맺은 이유는 그거예요. 한반도에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 전략시설 이걸 저거들이 이용하는 거고 군사 물자를 갖다가 동원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뭐 식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력 이런 것들 징발하는 거죠. 뭐 이게 뭐 그냥 식민지죠. 알겠습니까? 너네 이 당시 진짜로 외국인들이 조선에서 러일 전쟁 사실 러일 전쟁 그 전쟁터가 또 우리 물론 미순이긴 했지만 뭐 스시마 앞바다 동해해전에서 일어났지만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전쟁 나가지고 이 당시에 전쟁 물자를 여기까지 실어 날라야 되는 거야. 무슨 이 당시에 무슨 뭐 철도가 있습니까? 뭐 무슨 이게 경부천 철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한데 그 사실상 이거 전쟁 물자를 갖다가 누가 날라야 돼? 조선인들이 그냥 지게에 짊어지고 막 전쟁터에서 막 일본인을 위해서 막 따라다니고 있고 얼굴에다가 여기 니는 뭐 포탄 날라, 니는 뭐 써가지고 막 전쟁에서 막 인력 활용하고 있고 이게 식민지죠 뭐 사실상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이 전략적으로 군사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력을 징발했던 게 바로 한일 의정서였었어요. 한일 의정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냥 일본에 끌려가지고 러일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군사동맹 잘 기억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을사늑약이 왜 맺어지는지도 너네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외교권을 왜 뺏어갑니까? 외교권 이제 필요하니까 줘 이게 아니고 무슨 명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해하면서 보려면 같이 봅시다. 알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대한제국이 일본에 동원돼가지고 러일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굳혀져 갑니다. 알겠어요? 리순을 갖다가 결국 일본 육군이 점령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리순에서 벌어진 러시아 군대와 일본 군 간의 전쟁. 이거 이제 영차 세계대전 이런 말로 표현하거든요. 진짜로. 1차 세계대전이 우리 너네 세계사 배우면 이런 말도 쓰거든요. 뭐 총력전이었다니 뭐 이런 말 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비슷해요. 이제 전쟁 한번 할 때마다 사상자가 1만 명씩 나옵니다. 1만 명씩. 말이 됩니까? 너네 개미 한 마리를 10,000명씩 죽어 배워. 개미를 만 마리를 죽여 봤습니까? 근데 이 전쟁 하루 만에 10,000명의 사상자가 난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이거. 알겠습니까? 이런 전쟁을 갖다가 조사했다고요. 일본이. 이해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희생자가 되게 컸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저 리순까지 놀랍게도 점령합니다. 일본군이.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남아있던 이 러시아 발틱 함대가 도망쳐가지고, 본대하고 합쳐가지고 도망가는 걸 때려잡는 게 이제 러일 전쟁이 끝이긴 한데, 자, 어쨌든 이 러일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일본이 우리한테 강제로 또 맺게 한 게 뭐냐면, 좀 좁아가지고,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요. 제1차 한일 협약. 자, 교과서에도 나올 겁니다. 제1차 한일 협약. 이게 뭐냐면, 사실상 전쟁이 끝나가는 단계에서 대한제국의 외교와 재정을 갖다가 이제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정과 외교를 갖다가 장악해야 하는 과정이었다고. 이걸 다른 말로 얘들아, 적을 데가 없다. 이걸 차관 정치라고, 미안해요. 고문 정치라 부릅니다. 고문 정치라고 부르는 건데, 너네 이거 고문은 지난 시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나랑 수업했을 때 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우리한테 고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성준 씨, 외이론에 남아있겠죠? 너네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고문으로 보냈던 두 사람 기억나니? 독일 사람 마젠창. 맞아요. 마젠창. 맞아요. 마젠창 있었고 또 내가 마건충이라 적어줬습니다. 한 명은 또 독일 사람. 밀렌도르프. 걔네들이 뭐 고문이라 그랬잖아. 기억나요? 그래. 똑같은 거야. 일본 애들도 청나라에 했던 것처럼 이 대한제국에다가 재정과 외교를 갖다가 사실 고문은 얘기 과외 선생님을 생각하라고 그냥 어드바이스 해주는 애들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감시하는 거라고 얘네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재정 고문을 왔던 메가다라는 사람이 왔고요. 일본인입니다. 딱 봐도 일본 놈처럼 생긴 이름 자체가 일본 놈이잖아. 이름 메가다. 알겠습니까? 외교 고문을 왔던 게 스티븐슨. 이게 그냥 뭐 마건충. 알겠습니까? 얘는 그냥 밀렌도르프하고 똑같은 겁니다. 와가지고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갖다가 감시하는 그런 역할로 온 거죠. 뭐 아직까지 외교권 뺏긴 건 아니지만 감시 당하는 거죠. 뭐 얘네들한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메가다가 이 당시에 대한제국에 와가지고 했던 게 되게 어마어마한 걸 많이 해요. 재정 고문으로 왔는데 우리나라 화폐 제도를 갖다가 뒤집어 엎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요거 이제 우리 중간고 다 끝나면 그 파트 배울 거예요. 경제 파트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메가다, 스티븐슨 고문으로 왔었다는 거. 1차 한일 협약대입니다. 사실상 이제 재정과 외교를 감시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제 1차 한일 협약이었고, 얘들아. 자, 근데 이제 이거 맺고 난 뒤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상 러일 전쟁이 끝나요. 끝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몇 시에 종치나요? 몇 시에? 종치는 시간이 12시인가? 얘들아? 12시 맞나요? 12시 10분에 끝나요? 아, 그래? 시간 많이 남았네요. 자, 역시 좀, 쌤이 그 온라인 수업에 미리 찍어 놓은 것보다는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말 다 집어치우고 그냥 혼자 써보니까. 자, 한번 끊을게요. 얘들아. 더 안정적인 수업을 위해서. 25분 찍었네, 벌써.